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인데 사람하고 개가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막 뛰어다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言った시피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XY축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는 거리야. 그러면 처음에 사람은 처음 요 시작했을 때 막 뛰어가지고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중이지. 근데 걔는 사람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발을 해가지고 200m라는 그 거리에 걔가 먼저 도달을 한 겁니다. 요것이. 그러면 걔나 사람이나 둘 다 대비 200m까지는 동일한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사람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사람은 25초가 걸렸고 걔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니까 대략 지금 한 10초 좀 안 되게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걔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 되는데 이동한 거리는 둘 다 200m로 동일한 상태니까 우선 이거는 틀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완주하는데 걔보다 15초 더 걸렸다라고 되는데 사람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한 시간이 걸린 시간이 25초가 지금 걸렸는데 걔는 지금 10초보다 조금 안 돼. 그러면 15초 더 걸렸다라고 보는 거 맞겠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인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 나중 속력 더하기 처음 속력을 나누기 2로 하면 그게 평균 속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사람과 같은 경우는 200m를 가는데 25초가 걸렸지 이렇게.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걔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200m 가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걔는 지금 200m 가졌었을 때 10초가 걸렸다 요렇게.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2.5배 더 빠르다라고 보는 거 맞겠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봅시다. 2번. 자,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가속도란 말이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제 할 부분입니다. 자, 철수가 직선 길이가 100m인 레인을 3번 왕복을 했대. 그러면 얘가 지금 100m를 갔다가 왔다가 갔으니까 3번 왕복했으니까 얘는 지금 전체 거리가 얼마 된 거냐? 그러면 갔다 오는데 200m니까 그걸 3번이니까 600m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600m.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을 했다 되는데 여기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전부 다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도의 변화 생겼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얘가 갔다가 돌아와. 근데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찍고 돌아올 때 그때 속도가 0이 되겠지. 방향 바꿀 때. 그래서 그때 방향을 전환하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가 걸렸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평균 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속도냐 속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했었어 이거. 그래서 속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총 600m를 갔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얘가 10분이니까 600초가 걸렸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1m/s가 될 거야. 그런데 평균 속도를 물어본 거야. 평균 속도.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위를 좀 묻는 것이지. 다시 돌아온 거야.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0m를 간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을 600초가 좀 걸렸대. 아, 그럼 얘는 지금 0m/s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속력하고 속도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2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갑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직선상에서 운동한 두 물체 A, B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래. 시간과 위치 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 선, 요 A나 B의 요 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제 이동 거리는 주어졌으니까 한번 이제 바로 보도록 하자. 자,
자, A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되는데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냐를 묻는 것인데 시간 지나면서 일정하게 쭉 그냥 이동 거리가 쭉 늘어나고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속도 변화 생긴 것이 아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등속 운동.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초일 때의 속력은 B가 A보다 더 클 것이다 했는데 1초일 때의 속력을 좀 비교해봐라 이 얘기야. 근데 1초일 때의 속력이나 2초일 때의 속력이나 어차피 기울기는 A도 변화되지 않았고 B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기울기를 비교해봐라. 또 돌아가시겠네. 막 그냥 쭉 빨아먹고 와. 그래서 얘는 그 기울기를 서로 비교를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기울기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A와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얼마나 오느냐? 그러면 A는 여기서 2초분에 2m 갔으니까 2초분에 2m를 갔으니까 얘는 1m/s가 되는 것이지. 얘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이 걸린 시간이 2초가 지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 거리가 4m를 간 거야. 그럼 얘는 지금 2m/s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속력은 B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 맞겠지. 2배가 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T는 1에서 2까지 이동 거리가 2m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B를 묻는 거야. 1에서 2초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냐?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2m에서 4m까지 간 거기 때문에 2m 이동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거식이 뭐야? 4번이 된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래프가 4번처럼 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난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XY축을 잘 봐. 그러면 시간과 위치의 관계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동 거리 또는 변이 이걸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쭉 봤을 때 얘가 처음에 0이었다가 쭉 20초까지는 쭉 가서 40m를 갔어.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0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40m까지 간 거야. 여기는 40m를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20초가 지금 걸린 거야. 20초가. 자, 그럼 20초가 걸린 상태에서 20에서 40까지는 다시 얘가 돌아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20m까지 온 거야.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40초에서 20초까지는 이동거리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 순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정지되어 있었다. 가만히 서 있었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60, 80에서 다시 20m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된 거리를 우리가 D라 쳐보자. D와 같은 경우에는 총 40m에서 40m 온 거기 때문에 80m를 이동을 한 거야. 얘가. 근데 변이를 X라고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약했으면 헷갈리겠지. 이동 거리로 쳤었을 때는 80m를 간 거지만 변이로 쳤을 때는 얘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0m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물체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했다? 아니지. 갔다 돌아온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0에서 4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60m냐? 0에서 40초까지 걸린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40m,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20m. 그러면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60m 간 거다. 맞겠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이 60초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일 것인가 물어봤는데 속도를 물어본 거야. 속도. 그러면 변이량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20m까지 온 거기 때문에 얘가 갔다가 온 거잖아. 그러면 처음 위치와 여기까지 직선거리 얼마냐면 20m가 되는 것이지. 20m라는 요 거리를 지금 60초 동안에 얘가 간 거야. 그러면 3분의 1 m/s가 나온다 라고 봐야겠지.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좀 묻는 거예요. 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그럼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돼요. 이 구분 되지? 몇 번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8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철수가 A에서 B까지 4초 동안 9m 갔대. 4초 동안. 그 다음에 직각 방향인 B에서 C까지 갔는데 얘가 6초가 좀 걸렸대요. 그래서 12m를 갔대. 이게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9, 그 다음에 12, 그럼 얘는 지금 얼마냐면 21m가 지금 간 것이지. 이동 거리와 같은 경우에는 21m를 간 건데, 변이를 따져본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선을 딱 그어봤을 때 나오는 요 거리가 되는 거야.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갖다가 정리한 거 갖다가 이제 구하면 되는 것들이지.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15m가 나오게 될 거라고, 요게. 자, 그래서 이동 거리하고 변이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변이는 25m가 될 것이다. 아니지. 변이는 15m가 되고 있다는 거야. A에서 C까지.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21m 맞겠고, 평균 속도를 물어봤네. 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지금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변이를 써야 돼. 15m를 이거 10초로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1.5m/s가 나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지. 답은 니은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2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은 계속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이만큼이 나왔어. 그리고 B에서 A까지의 요 이동거리,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봤을 때 얘가 더 긴데 이동거리는 얘가 더 짧아. 그 다음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이 있는데 평균 속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속력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의 절반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만약에 그래프를 딱 봤는데 모르겠어, 좀 헷갈려, 그러면 그때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뺀 값을 나누면 돼. 그렇게 구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받았을 때 평균 속력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순간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A에서 접선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비교하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기울기가 곧 속력이야. 기울기가 더 크지. 그래서 이 순간 속력은 A와 B 중에서 A가 더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A, B가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속력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어, 이 문제 갖다가는. 그런데 A, B 두 시점에서의 평균 속력을 물어본다. 그러면 어차피 요 중간값이 나오게 될 거야. 중간값.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걸 놓고 따져본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고 평균 속력은 A, B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 제일 크고 평균 속력 B가 제일 작다라고 하는 것은 3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23번을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직선 도로 위를 출발한 사람이 10분 동안 900m를 걸어서 A까지 갔다 곧장 방향 바꿔서 5분 동안 600m 걸어서 B점 도착을 했대.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900m를 지금 10분 동안 갔대.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나중에 단위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 10분으로 주어지거나 몇 분으로 분으로 주어지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초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 문제에서 초로 물어볼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600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다시게 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300초를 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O에서 A까지 갔다가 B로 오는데 거리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 900 더하기 600이니까 얘는 지금 1500m를 지금 걸어온 것이고, 미친 것이지. 1500m 1.5km 걸었어. 그 다음에 변위는 얼마냐? 그러면 O에서 B까지 직선 거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300m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자, 기억. 이 사람의 평균 속력은 3분의 5m/s가 될 것인가 됐는데
평균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거리를 써야 돼. 그러면 지금 O에서 A를 거쳐 B까지 와서 섰을 때를 좀 묻는 거니까 1500m를 걸린 시간인 900초 갖다가 얘를 나누는 것이지.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5m/s가 나온다. 기억 맞겠지? 자, 니은 이 사람의 변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300m다. 그렇지. 이 처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변이 300m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맞을 거라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른쪽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거를 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의 평균 속도야. 속도.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갔다가 온 게 1500m인 건 맞지만 변이는 300m이기 때문에 이것을 걸린 시간인 900초 갖다가 나눠줘야 된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3분의 1m/s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겁니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럼 답은 3번이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문제. 이거 틀리면 나가 죽어야 돼요. 지금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를 거쳐 C까지 거쳐가는데 변이가 얼마인가? 에이, 그치? 요거니까 이거 3 나오지. 답은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등속 운동에 대한 거에서 지금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속도냐 속력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위를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등가속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102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102페이지. 자, 이게 지금 가속도의 정의가 나오게 있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봤을 때,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야. 보통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델타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델타 V라고 많이 씁니다. 만약에 시간 변화량, 그러면 델타 T. 뭐 이동거리의 뭐 변화량 그러면 델타 D 뭐 이런 식으로 델타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밑에 그림이 나오게 있지만 우선은 먼저 정의를 보자면 속도의 각 더해진다. 근데 속도가 빨라질 때도 가속도지만 속도가 느려질 때도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래서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 변화라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야. 그래서 만약에 10m/s로 운동하던 자동차가 15m/s로 얘가 속도가 증가했어. 그러면 15m/s라고 하는 속도,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인 10m/s를 빼주는 거야. 그럼 이게 속도 변화량이 5m/s가 나오겠지. 이걸 만약에 5초가 걸렸대. 5초가. 그러면 이거의 가속도는 얘는 1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걸려서 나눈다? 뭐 식은 어렵진 않아 이거는. 그래서 단위가 m/s 제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보자. 나중 속도를 V라 쳐보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번 쳐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T라고 치고 가속도를 A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V-V0를 T로 나눈다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요거랑 곱은 AT라고 하는 것은 결국 V-V0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것은 V0 플러스 AT로 구할 수가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많이 써먹어. 우리가 이따가 101페이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식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리에서는 식 하나 딱 나오잖아. 그럼 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려서 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가속도를 이렇게 바꿔서도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좀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 되고 있는데 결국 속도의 변화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그림을 잘 보자.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좀 설명되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질 때와 느려질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자,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아까 처음에 있었던 알짜 힘을 말합니다. 알짜 힘이 작용을 하면 분명히 속도의 변화 생기는 거야. 자, 속도 변화 생기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 거야.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우선 예를 보게 되면 V에서 2V 그 다음에 3V까지 이렇게 쭉 속도가 증가했대. 그러면 이때 이게 속도가 증가하려면 알짜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겠지. 알짜 힘의 방향은 우리가 알짜 힘을 F라 쳐보자. 이 F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가속도는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때 알짜 힘의 방향도 오른쪽 작용했으니까 플러스 F가 되는 거구나 가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F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뜻이야.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 알짜 힘의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일치할 때 알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할 때 가속도가 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반대로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3V에서 2V, 1V로 좀 속도가 점점 더 늘어지고 있어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알짜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알짜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알짜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얘가 서로 다를 때는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결론 다 나왔어.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 방향과 알짜 힘 방향이 일치하면 빨라지는 거고 느려진다는 것은 둘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느려진다. 일치하지 않으면 느려진다. 그리고 알짜 힘의 방향은 곧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알짜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여기서는 힘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속도도 마이너스 A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F도 마이너스 F라고 쓰는 것이지. 마이너스. 그래서 알짜힘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은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알짜힘하고 운동 방향 서로가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플러스 A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막 어렵진 않지? 맞아,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 보자. 앞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1페이지입니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때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가속도는 A, 속도의 변화 생긴 것인데 등으로 똑같이 가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의 직선 운동이야. 원 운동도 나중에 나와. 그런데 구분 잘 하셔야 돼. 직선 운동을 이제 말하고 있는 되는데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아주 많이 쓰는 공식은 여기는 세 가지야. 이거 여기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 그래서 이거 다 잘 배워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공식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나중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변이량 또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AS와 같은 속도 제곱의 차로 구할 수가 있다.가 나오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요 식은 여기서 나온 거야. 이 그래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건. 자, 뭐냐면 등가속 직선 운동을 만약 하고 있다 했었을 때 요것이 있다 치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쭉 나왔어. 그래프가 나오면 X축 잘 보셔야 돼. 시간 가속 그래프야. 시간 가속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가속도가 일정하게 시간 흐름에다 쭉 가고 있대. 쭉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시간과 가속도의 곱은 속력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처음 속력이 0일 경우에 그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과 속력, 이 가속도의 곱은 결국 속도 변화량이 될 수 있는 거구나가 되는 거야. 처음 속도가 0이야. 그러면 저거는 나중 속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v-v0를 t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하는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요게. 그래서 기울기가 곧 가속된다. 그러면 이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 결국은 변이량,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변이량 또는 이동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여기 면적과 이 면적의 합으로 해가지고 결국 변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v0t,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at의 제곱.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변이량 또는 이동거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야. 시간 위치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속도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딱 봤었을 때 t 시간까지 s만큼을 이동을 했대. 그러면 그때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면 이거는 지금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이거는 등속 운동이야. 속도 변화 없이. 그래서 곡선으로 이렇게 간 상황이면 아, 얘가 지금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그 다음에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얘가 지금 이렇게 속도가 이동된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알짜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났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점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알짜임의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내 말 이거 이해했어? 자, 이것들이 점점 더 이게 정신줄 놓고 있네. 잘 들어. 이거 나중에 정말 짜증날 거야.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쳐. 여기 있는 건 무슨? 근데 여기 그래프를 딱 봤었을 때 지금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접선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어.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짜임의 작용 방향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 나왔대. 그럼 이 얘기는 속도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F 알짜임의 방향과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요 지점, t 시간의 요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순간 속도 된 거야. 기울기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의 차이를 시간 나눈 것, 2로 나눈 것 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두 지점을 연결한 선의 이제 그 기울기가 곧 평균 속도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곡선이 더럽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중간을 잡으면 돼. 평균 속도는. 근데 예측이 나왔대. 그러면 여기에 이 기울기 딱 그려. 그럼 이게 평균 속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접선 기울기냐 두 지점의 기울기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요 식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겁나 중요합니다. 겁나 중요해. 아주 많이 써먹어.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써먹어. 자,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말은 참 들기 어려운데 간단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자, 보시면 평균 속도는 결국 이거를 2로 나눈다. 뭐 이런 경우야. 단 여기 조건이 나와 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야. 원운동일 때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원운동일 때는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가속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절반값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거랑 지금 똑같은 그래프야. 요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까 줬던 프린트물을 한번 잠깐 펴보자. 자, 거기에서 우리 많이는 풀어보지 말고 시간 관계상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못 풀 것 같아. 자, 10번, 11번, 13번, 10, 11, 13. 요 세 개만 한번 땡큰 풀어봐봐요. 너무 좋겠는가? 한번 보여볼까? (18, 19번까지) 18번까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먼저 10번 문제부터. 자, 우선 보니까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말하고 있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줄고 있어. 그럼 얘는 지금 느려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기울기, 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가속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 이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변위량 또는 이동된 거리 이런 걸 좀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기억해봅시다. 자, 평균 속력은 5m/s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평균 속력은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 그러니까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을 걸린 시간 나누는 것들이야. 그러면 처음 속력이 10이고 나중 속력은 0이지. 그러면 걸린 시간 2초지. 그러면 얘를 10m/s를 속도 변화량을 2초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5m/s다. 맞죠? 대신에 속력은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질 않아.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이만큼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가속도는 기울기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0에 대한 거니까 5m/s 제곱이 되는 거가 되는 것이니까 니은 틀렸겠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20m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동거리는 결국 이 면적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10m가 된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된 것이지.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11번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직선 도로에서 1m/s로 달리던 사람의 속도, 이게 뭐냐면 V0지. 처음 달리던 속도니까. 그 다음에 5초 S가 나왔어요. 시간이. 그 다음에 그 속도 나중에 5m/s 됐대. 이것이 나중 속도. 이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시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렇게 받았을 때 V0, V, S가 나오고 A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쭉 봤을 때 이 S를 여기다 한다 그러면 T로 가기 때문에 T로 치자 이거를. 자, 그러면 A를 구한대. A를 구하는 식이 뭐 다 있긴 하겠지만 V0와 V와 그 다음에 T가 나왔다. 그러면 딱 봤을 때 1번식을 쓰기 제일 편하겠지. 1번식을.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5, 나중 속력이지. 이게 5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력 1 플러스 그 다음에 5초 걸렸는데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5A가 된 것이지.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에서 자, 일정한 가속도 A가 주어졌죠. 가속도 A가 주어졌습니다. 물체의 속도가 2에서 4로 증가했대. 그럼 요게 지금 처음 속도란 얘기고 이게 나중 속도란 얘기지. 이 사이 물체의 이동 거리 S를 지금 묻는 거야. 요거. 그러면 지금 저렇게 나왔었을 때 2번식에 넣으면 안 되지.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3번식에 넣어야 돼. EAS는 요거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2,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냐면 3, 그 다음에 묻는 게 S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얼마냐면 4가 되는데 그거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이 2의 제곱. 요걸 좀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지. 2m 이동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문제를 봅시다.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처음 속도 V0가 나왔고요. 가속도 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초 시간이 나왔고요. 이동 거리를 좀 물어본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 속도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가속도 주어졌고 2초 지났고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나중 속도가 안 나와서 나중 속도가. 근데 그거 갖고도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식이지. 시간과 가속도와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동거리 S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V0, 10, T, 그 다음에 T, 걸린 시간. 그래서 2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T,
백끝에 있는 t 제곱. 그러면 2초의 제곱. 이걸 계산해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는 거야. 1번. 그러니까 이 식을 알고 있으면 나오는 변수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들이야. 요 식만 알면 정말 간단한 문제야. 지금 우리가 산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지금 이 숙제를 다 해오시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골라가지고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상을 다 비워주시고 자, 우리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집중했어. 좋아.